안녕하십니까? 건강미인 창조기업 우리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셀젤과 건미당 그리고 단백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의 영양소는 필수 3대 영양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두 다 먹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탄수화물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것은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은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보람을 가지고 잘 배우고 있고, 또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내가 가르치는 그것을 다시 접목시켜서 또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 되고,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미국 LA의 퓨리탄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꼭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2년 8학기입니다. 지금 계속 연중으로 아무 때나 오셔서 하되 몇 번 강의를 들어보고 하겠다 한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 30분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장소는 인천입니다. 인천으로 오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만족하시면은 등록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셔서 일단은 청강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눈으로는 이 그림을 봐주시고 귀로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g당 4kcal를 내는 에너지원이지만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습니다. 춥거나 불이 필요할 때 나무를 땔감으로 쓸 수도 있지만 나무는 땔감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집을 짓는 구조물질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집안의 가구가 되기도 하며 도마, 그릇 등 식기가 되기도 하고 종이로 만들어 책이나 글씨를 써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물질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의 그 기능을 양보해 주고 구조물질이나 조절물질 등 중요한 물질을 구성하는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을 뜻하는 영어 프로틴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프로티우스의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첫 번째 중요한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프로테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틴은 체내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 면역물질 등 다양한 조절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고 뼈, 근육, 힘줄, 인대, 연골, 피부 및 모발 등 다양한 구조물질의 합성을 담당하고 있는 열량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해 단백질을 얻는데 육류, 생선류, 가금류, 난류, 갑각류, 연체류뿐만 아니라 우유 및 유제품, 콩류 및 견과류 등도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우리는 단백질로부터 아미노산을 얻으며, 잘 기억하세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을 조합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을 포도당으로 변화시켜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식품 속 단백질을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하여 생체 내 필요한 조절물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몸의 주요 단백질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육류나 콩류, 유제품, 우유 이런 걸 먹으면은 우리 몸 위에서 소화가 되고 12장을 거쳐 소장으로 가게 되면은 소장에서는 아미노산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소장 벽에서 흡수된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구조물질로 쓰일 때에는 다시 합성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합성을 해서 20가지 아미노산을
수백 가지의 단백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백질은 분자 규모가 사이즈가 커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시켜서 단백질을 작은 이제 잘라놓는다고 할까요? 잘라진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으로 이제 20개로 잘라져서 결국은 소장벽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흡수된 것이 다시 단백질로 그렇게 합성을 해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체내 구성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열량 영양소라 에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단백질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체내의 다양한 대사 반응은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뇌의 조절 명령을 전달하는 호르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신경계는 표적기관에서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여 작용하는 것이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인슐린, 성장호르몬 같은 단백질성 호르몬과 카텔코라민처럼 아미노산으로부터 유래된 아민 호르몬을 합성을 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세포 내외에서 일어나는 수천만 가지 생체 내 대사 반응을 담당하는 효소라는 것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면역 글로불린,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고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을 해주고 수송이나 운반체, 세포막 물질 이동 통로 및 구조물질, 여기서 구조물질은 주로 골격근 결체 조직을 말합니다. 이런 데 만드는 것도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단백질의 어원처럼 인체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질을 만드는 원료를 단백질이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이런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서서 생명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이게 이제 내종후 핵산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염색체입니다. 염색체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0종 아미노산이라고 나오죠.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가 된 다음에 이게 300여 개의 연결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쓰이게 됩니다. 연결시킨 거, 이것이 다시 이제 아미노산이 서로가 2개, 3개, 4개, 5개 또는 이제 30개까지 합쳐지는 거, 30개 아미노산이 합쳐진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300개까지도 서로가 연결이 돼서 10만 종의 단백질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DNA가 RNA, 암호가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RNA가 이제 만들어라고 지시하면은 폴리펩타이드는 30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서 폴리펩타이드라는 가장 큰 펩타이드가 되고 이것이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에는 약 10만 종의 단백질로 변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단백질의 기능 설명, 구조 및 운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육과 결합조직 등, 이 결합조직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것이 결합조직입니다.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물질을 운반하는 것도 단백질이 하는 기능이고, 이동작용입니다. 체내 필수 영양성분과 대사 중간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것도 단백질이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이것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도 단백질인데,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제조에도 단백질이 쓰입니다. 면역이라는 게 있죠. 뭐 NK세포, T세포, 대시세포, 비반세포 이런 거요. 이런 항체나 면역계의 중요 성분을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산염기가 우리 몸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체의 pH 농도를 유지시키는 것도 단백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효소라는 거 잘 아시죠? 인체의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기 위한 모든 효소를 제작하는 것도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의 균형을 이루는 거,
체조직에서 이상적인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도 단백질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필요에 의해 포도당이나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평소에 건강할 때에는 주로 칼로리, 에너지로 쓰이질 않아요. 그런데 25세가 지나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25세부터는. 그러다 보면은 나이 들어 60, 70 되면은 포도당 흡수가 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장된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가지고 우리 몸을 살려나갑니다. 이게 나이 들면 근육살이 줄어드는 이유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단백질을.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겸해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셀젤로 비만 관리하다 보면은 지방은 연소가 되고 근육이 늘어납니다. 나이 든 60, 70도 마찬가지예요. 복부 마사지를 셀젤로 해보세요. 한 30분만 마사지 해주면은 그 체지방 측정기로 재면은 지방은 감소가 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근육이 증대되는 것,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만에 셀젤로 30분 마사지 하면은 셀젤 30분 마사지로 인하여 마라톤 40km를 뛰는 거나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게 누워서 편하게 마라톤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라톤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근육이 늘어납니다. 근육이 불어나요. 그 작용을 하는 게 셀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눈으로 보시기 바라는데 단백질이 이제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 이게 무섭습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인 단백질 1차 구조의 변화로 단백질의 성질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의 아미노산 배열의 마지막 순서는 글루타민인데 글루타민 이게 이제 합성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미노산이 발린으로 대체될 경우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변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가 낫처럼 생겨서 이것이 혈관을 흘러다니다가 혈관벽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거기를 땜질하는데 땜질하면 이제 아스팔트 땜질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플라크가 두꺼워지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동맥 경화가 오고 또 혈액이 잘 흐르질 않아 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단백질이 변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변성이 되면 그렇게 또 위험해진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다. 단백질을 설명하려면은 칠판 강의로 한 2~3시간 해야 됩니다. 제가 2~3시간 더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필수와 비필수 아미노산. 두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아미노산에 있어서 필수와 비필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체내에서 다른 아미노산이나 영양소로부터 합성이 가능하면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거는 합성이 가능해요. 우리 몸에서 비필수 아미노산이. 합성이 불가능해서 식사를 통해 꼭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이거 음식으로만 섭취가 돼야만이 우리 몸에서 얻어지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합성이 가능한 거, 체내에서 합성 가능한 건 비필수. 그 다음에 합성이 안 돼서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필수 아미노산에 류신, 이소류신, 라이신, 발린,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메티오닌, 히스티딘. 이게 아마 다 합쳐보면 한 20개 될 겁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생체 내 합성이 가능한 아미노산.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그 다음에 아스파라기시스테인, 그 다음에 글루탐산, 글루타민, 글리신, 프롤린,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프롤린, 그 다음에 세린, 티로신, 아르기닌. 요 아미노산은 몸에서 생체 합성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만 나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셀젤이나 제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내용이 좀 어렵다 해도 두 번, 세 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단백질 오늘을 좀 깊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 다음번에는 이제 지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예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